안녕하세요. 살면서 절대 겪지 말아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누군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직원의 횡령으로 회사가 위기에 처하거나 혹은 타인의 폭행이나 기망행위로 전 재산과 같은 돈을 잃었을 때의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형사재판에서 그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는데도 정작 내 돈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입니다. 몸으로 때웠으니 돈 못 준다. 어차피 파산 신청하면 그만이다. 식으로 나오는 채무자들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구치실 겁니다. 고의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일반적인 빌려준 돈과 추심 전략부터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먼저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이 가진 법률적 특권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법은 가해자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첫째, 파산 면책을 받아도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많은 사기꾼들이 돈을 빼돌려 놓고 나중에 파산 신청해서 면책받으면 끝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우리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즉, 평생을 따라다니며 갚아야 하는 종신채권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무상 아주 치명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법행위 채권이니까 파산법원이 알아서 면책에서 제외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법원은 일단 채무자의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원칙적으로 면책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가해자가 면책 통지서를 들고 와서 당당하게 나올 때 우리 채권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별도로 이 채권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비면책 채권이므로 나한테는 여전히 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사에게 인정받아야만 그 파산 방패를 깨부수고 추심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실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한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니 3년 안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꼭 하셔야 합니다. 동국장에게 의뢰하셔서 검토해보면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둘째, 상계가 금지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과거에 내가 너한테 받을 돈 있었잖아. 그걸로 퉁치자 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496조에 의해 고의의 불법행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됩니다. 가해자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무조건 현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셋째, 지연손해금입니다.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바로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장부번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라는 높은 지연손해금이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배상명령 자체에는 지연손해금 규정이 없어서 배상명령을 받고도 지연손해금을 받으려면 지연손해금만 따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도 주의하십시오. 시간이 흐를수록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납니다. 특히 배상명령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형사 단계에서의 배상명령 신청과 합의 주도를 하여 합의를 잘 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따로 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면 돈 한 푼 안 들고 판결문을 받아내는 치트키인 소송촉칙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하십시오. 별도의 인지대나 송달료 없이 형사 판결문 하단에 피해자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문구를 함께 찍어주는 제도입니다. 이 배상명령은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강력한 집행력을 가집니다. 여기서 핵심 실무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경찰이나 검찰 단계가 아니라 사건이 법원 재판으로 넘어간 후 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기 피해 원금처럼 금액이 명확해야지 다툼이 있는 정신적 위자료 등은 신청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가해자가 감형을 받기 위해 합의를 시도해 올 때 신용정보회사나 추심 전문가를 통해 채무자의 실제 변제 능력을 냉정하게 파악한 뒤 합의를 하여야 배상명령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위자료 등을 합의하면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상명령 신청은 안 되지만 피고 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민사상 다툼이 있다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화해를 할 수 있고 이를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공판 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화해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불법행위 채권 추심은 단순히 돈을 뺏어오는 과정이 아닙니다. 가해자 때문에 무너진 피해자의 일상을 회복하고 깨어진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해 매일 밤 분노와 절망 속에서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혼자서 속만 태우지 마십시오. 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강력한 권리들을 정당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악독하게 버티는 채무자에게는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되 상처받은 채권자의 마음만큼은 따뜻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동국정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동국정을 싹 날려주는 동국정입니다.